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핫라인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다는 건 참 기쁜 일입니다. 그 기쁨을 많은 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신속하고 정확하고 활용도까지 높은 정보들 전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현실이 되는 세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도전을 현실로 만드는 청년들을 응원하는 곳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익재단이죠. 아산나눔재단과 함께합니다. 두 분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나눔재단 스타트업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천성우라고 합니다. 현재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천성우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계신 분도 소개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라스틱 재질을 편식하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재활용 공장들이 더 높은 순도의 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리본의 대표 서동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리본 대표님이세요? 네. 서동은 대표님. 그 리본이 그러면 우리 매는 리본이 아니라 네, 아까 말씀 중에 재활용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네. 오, 재밌네요. 지금 창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얘기 조금 이따가 또 자세하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곳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고 아산 정주영 창업주라고 하면 그야말로 뭐 창업을 꿈꾸는 분들의 가장 저쪽 상위에 있는 꿈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한 프로그램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저희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수행을 네. 하고 있고요. 네, 창업하시는 분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마루 180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2014년도에 강남구 역삼로에 개소한 창업지원센터입니다. 네. 여기에 스타트업이 입주하시게 되면 저희는 전반적인 창업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사업 인프라, 그다음에 교육, 네트워크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 건물에는 그 투자 회사도 함께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벤처 캐피털뿐만 아니라 엑셀러레이터 기업도 함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타트업과 투자 회사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공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주영 창업 경진대회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재단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발굴 사업이긴 한데요. 현재로 9회차를 맞이하고 있고 스타트업을 하고 싶거나 스타트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을 저희가 선발하고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외적으로도 정주영 엔젤 투자 기금이라거나 창업 생태계 파트너십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창업 스타트업 생태계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 중이신데 그중에서도 정주영 창업 경진대회가 귀에 쏙 들어옵니다. 이 경진대회 좀 네. 오디션? 뭐 이런 게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네네.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여가지고 네. 뭐 경쟁하는 겁니까? 맞아요? 네, 정확히 맞추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저희 스타트업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트롯맨들을 발굴하는 미스터 트롯처럼 난리가 났죠. 네, 맞습니다. 전국에 있는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스타트업들을 네. 저희가 발굴하고 찾아서 그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게 되면 멘토링뿐만 아니라 교육, 네트워킹을 제공하면서 네.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창업을 꿈꾸고 있고 아이디어만 있다면 이 경진대회에 참여한다면 벌써 9회를 맞았으니까요. 네. 전통도 이제 있어가는 것 같고요. 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게요. 네. 진행 과정이 어떻게 돼요? 진행 과정은 크게 저희가 한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네, 첫 번째로는 모집 단계입니다. 전국 단위로 스타트업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대회 특징은 모집 기간 동안 전국 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점인데요. 오. 네, 프로그램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수의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셔서 네. 함께 그분들의 스타트업 창업 스토리를 들어보면서 스타트업 교육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저희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 9,000명 넘게 저희 설명회에 참가해 주셨었고요. 지역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시면서 직접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그걸 네. 매년 하십니까?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계속 설명해 주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모집이 끝나면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심사는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서류 심사가 진행되고 서류 심사는 보내주신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네. 두 번째, 세 번째로는 1차 면접 심사 그리고 2차 면접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네, 면접 심사는 그 전문 심사역 분들과 함께 그 스타트업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모집, 심사, 그리고 성장 가능한 교육, 멘토링까지 뭐 원스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그러니까 모집 단위부터 네. 교육을 하러 다니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모집을 네. 받기도 전에 교육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 그런 셈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마지막 단계는 뭔가요? 저희가 선발을 하게 되면 한 10주 정도 가는 사업 실행 기간이 있습니다. 네, 사업 실행 기간 동안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성장할 수 있게끔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백미는 아무래도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창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분들 혹은 투자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선발된 분들과 1대1 멘토링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그 선발된 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정말 빠르게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데모데이라는 게 운영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뭐예요? 데모데이는 수백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스타트업 대표님이 자신의 사업을 발표하고 검증받고 또 심사도 진행되는 과정인데요. 네, 그 자리에는 정말 업계에 유명한 그 스타트업 관계자분들, 네. 투자 회사분들, 그다음에 스타트업 미디어 분들이 참석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사업을 발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상금도 수여가 되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상금 한 1억 5,500만 원 정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궁금해지는 게 서류와 두 번의 면접을 거쳐서 네. 이미 선발이 된 팀은 최종적으로 선발이 된 거죠? 네, 그렇죠. 그 선발된 네. 팀은 멘토까지도 네. 멘토링까지도 제공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들이 네. 또 경쟁을 하는 거군요. 네, 네, 그런 셈이죠. 네. 경쟁을 해서 네, 네. 최종적으로는 네. 상금을 또 걸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올해는 9회. 올해는 9회이고 네. 저희가 이번에 총 10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네. 10개 팀이 사업 실행 기간을 거쳐서 마지막 데모데이가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처음 네, 네. 지원 단계에서부터 끝에 네. 데모데이까지도 쭉 이어지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집 단계에서부터 어떤 강의도 해주시고 네. 그렇죠? 전국을 돌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네. 결국에 과정을 거치면서 1대1 멘토링까지도 제공을 하게 되고요. 뭐 데모데이를 통해서는 정말 상금까지도 좀 크게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상금 중요하죠. 창업에서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지만 네. 그 과정에서 이 긴 과정에서 배우는 게 그 상금 이상의 또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업 경진대회 참가한 팀들에게는 어떤 지원 과정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사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전반적인 사업 인프라를 제공해 줍니다. 먼저 저희 그 강남구 역삼로에 위치한 마루 180에 무료로 입주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사업을 운영하실 때 필요한 뭐 다양한 부분들, 마케팅, 홍보, 글로벌 진출, 그다음에 기술 지원 등까지 적재적소에 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사람 중요하죠. 사람 너무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시게 되면 선배 창업가, 투자 관계사, 그다음에 그 각 분야에 적합한 전문가분들을 다 연결시켜 드리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다음에 함께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동기들까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함께 좀 동고동락하면서 힘들 때 위로받고, 네, 그러면서 또 빠르게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자금입니다. 네, 사업할 때 돈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아유, 어떻게 그럼요. 보면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그 사업 실행 기간 동안 저희가 한 250만 원 정도의 소정의 시드머니를 제공해 드립니다. 오. 네. 그리고 데모데이가 끝나고 나면 그 수상 결과에 따라서 총 상금 1억 5,500만 원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드머니에서부터 네. 최종적인 상금까지 네. 또 물심양면으로 인적 자원까지도 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는 네.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지금 그러면 지금 정주영 창업 경진대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창업 경진대회 혹시 나가셨던 겁니까? 네, 저는 작년 8회 대상 수상한 팀이고요. 그래요? 작년 대상 수상자세요? 몰라 뵀네요. 그냥 대표님이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네. 그랬군요. 그럼 이 창업 경진 대회 그 풀 스토리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후에 자세하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정주영 창업 경진 대회 참가팀에 대한 지원 사항까지 알아봤습니다. 도전하고 싶은 청춘, 꿈을 현실로, 미래로 만들고 싶은 열정이 있다면 아산나눔재단의 기업가정신 교육 콘텐츠 기업가정신 렛츠고에 집중해주세요. 기업가정신 렛츠고는 아산나눔재단이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가정신 교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 처음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기업가정신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 교사, 교육 관계자가 다양한 기업가정신 교육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죠.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총 14회에 걸쳐 진행되는 기업가정신 렛츠고 프로그램 교육은 모두 아산나눔재단이 엄선한 기업가정신 교육 전문가가 실시하며 대상에 맞는 기업가정신 교육 콘텐츠를 선별해 학습할 수 있도록 과정을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기업가정신의 중요성과 미래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며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배워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 외 지역에서도 특강을 실시해 기업가정신 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아산 기업가정신 스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 오프라인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일자리 핫라인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공익재단입니다. 아산나눔재단 그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에서 바로 작년에 대상을 타셨다고요? 네. 오, 그러면 앞서서 소개해 주셨던 그 대표님의 회사 리본 네. 그 아이디어로 타신 거예요? 네.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떤 아이템입니까? 지금 리본이 하고 있는 사업과 똑같은 아이템인가요? 네, 네. 지금도 작년에 저희가 지원했던 아이템이랑 똑같이 사업을 아, 진행하고 있고 네. 저희 아이템은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을 고객으로 하는데요. 그 공장들이 재활용 플라스틱을 생산함에 있어서 재질별로 높은 순도를 생산해야만 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문제를 포착을 해서 네. 이제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현재는 저희가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으로서 균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 미생물인데 네. 저희 팀이 직접 발견한 이 균들은 플라스틱을 재질별로 먹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PET나 PP가 있으면은 PET는 잘 먹는데 PP는 잘 못 먹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재질의 플라스틱 순도를 높게 남기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템으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좀 전문적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네. 어쨌든 재활용 플라스틱의 순도를 높여서 네. 가격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뭐그 부분에 지금 착안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실례지만 조금 많이 젊어 보이세요. 네. 그렇죠. 예,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하신 거 맞죠? 젊은 나이에. 네. 그렇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네. 원래는 이제 창업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꿈이기도 했지만 이제 전국 과학 탐구 대회를 나가게 되면서 네. 거기에서 저보고 이제 재활용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과학적으로 찾아라 이런 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대회를 나가면서 이제 뭐 쟁쟁한 과학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붙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논문을 보니까 네. 재활용이 되려면 플라스틱이 뭐 PET, PVC, 뭐 PPP, PS 뭐 엄청나게 많은 어려워요. 재질들이 네. 있어요. 근데 그 재질들이 사실은 다 한 가지로 각각 분리되어야 하거나 아니면 그 한 가지로만 녹여져야 돈이 되는 건데 그런 기술이 조금 아직은 조금 원시적인
원리를 이용하고 있어서 완벽하게는 분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기존에 찾아보다 보니까 좀 물리화학적인 방법이 많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럼 저희는 좀 생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해서 미생물을 이용하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아이디어를 고등학교 때부터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 대단하다. 굉장히 지금 제 눈이 좀 달라졌어요. 보는 눈이. 처음에도 젊은 나이에 대표님이시구나 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군요. 아까 말씀 중에 어릴 때부터 창업이 꿈이었어요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정주영 창업 경진대회는 그 꿈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에서 뭐 알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정주영 창업경진대회는 네. 제가 이제 대학교를 유니스트 창업인재 전형으로 입학을 했어요. 오. 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창업경진대회에 대한 정보도 많았고 네. 특히 저희 이제 지역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선배들이랑 같이 그걸 보러 갔고 그 당시에 1학년 때 봤을 때는 이 대회가 너무 대단하고 전국적인 대회다 보니까 아직은 지원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네. 이제 2학년에 가서 미국이랑 한국에 직접 가서 재활용 공장의 고객들을 직접 만나보고 나서야 이게 돈이 되는구나를 확실하게 알고 나서 이제 3학년이 작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지금도 물론 너무 젊은 나이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꾼 그 창업의 꿈을 이룬 케이스와 지금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데 정주영 창업 경진대회가 그렇다면 지금 대표라는 타이틀을 달고 창업을 하고 그 생각만 했던 계획을 현실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보세요?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요. 너무 많이. 왜냐하면 제가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이전에도 창업경진대회라는 것은 나가봤지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는 정말 아무리 원래 역량이 뛰어났던 팀이 들어오더라도 전문 멘토님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정말 거기에서 무궁무진하게 더 발전할 수 있는 점들을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양경준 대표님, 크립톤의 양경준 대표님이 저의 네. 멘토님이셨는데 저희에게 힘든 엄청 난이도 높은 과제와 숙제들을 많이 항상 그랬어요? 주셨어요. 네, 매주 주시다 보니까 너무 좀 버겁기도 했는데 그런 점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데모데이 과정이 있는데 그때 반영되는 것이 처음 팀이 들어왔을 때보다 그 사업 실행 10주간에 얼만큼 팀이 성장을 했느냐 네. 이게 평가에도 반영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결선 날까지도 어떻게든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마지막까지. 그런 강력한 동기를 네.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도 뭘 더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멘토의 도움도 상당히 네.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중에 저는 떠오르는 게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왜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은 실력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참가자도 전문가들의 눈에는 하얀 백지다. 정말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막 네. 이렇게 극찬을 하는 경우를 보는데 그러니까 정주영 창업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발전 가능성을 좀 더 보고 이렇게 키워주는 그런 곳에서 좀 특별함을 찾았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경진대회 과정이 또 있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뭐 서류도 있고 면접도 있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의 뭐 에피소드 있을까요? 면접보다는 면접에서도 좋은 점이 하나 있어서 네. 소개를 드리자면 다른 창업 경진 대회는 저 면접을 하고 나서 피드백을 그렇게 자세히 주지는 않았는데 이제 정주영 창업 경진 대회는 보니까 발표를 3번이나 해야 되더라고요. 네. 1차 면접, 2차 면접, 데모데이까지. 근데 그때마다 저희한테 이메일로 저희의 발표에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걸 선수 자세하게. 매니저님들이 후기를 남겨주셔서 그럼 1차 면접 때 이런 의견을 받았으니까 2차 면접 때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 창업 경진대회 참가한 팀들 같은 경우는 매니저님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자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 과정에서 투자를 받는 케이스도 있습니까? 네. 투자 받는 케이스가 정말 많고요. 많아요? 네, 오, 맞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군요. 네, 맞습니다. 오. 그중에 뭐 사실 저희 대회 멘토님들을 저희가 다 투자 업계에 계신 분들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멘토님께 바로 후속 투자로 연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7회대 클라썸팀 같은 경우에는 네. 크립톤의 양경준 대표님이 멘토셨는데 말씀하신. 네, 맞습니다. 끝나고 나서 클라썸의 가능성을 미리 알아보시고 후속 투자를 유치하기도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6회 대회 비주얼 팀 같은 경우에는
캡스톤 파트너스의 송은강 대표님이 멘토셨는데 끝나고 바로 후속 투자를 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연을 유지하시면서 비주얼이 어느 단계에 도달했을 때 투자를 하시면서 네, 후속 투자가 연계되기도 하였고요. 네, 뭐 저희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그 다른 투자 회사를 통해서 사실 투자 연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지용 창업경진대회를 졸업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공신력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투자 받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레대 출신인 마이리얼 트립 같은 경우에는 네, 알토스 벤처스라는 투자 회사를 통해서 투자 받기도 하고 네. 저희가 최근에 투자 유치율을 후속 투자 유치율을 보니까 한 저희 수료 기업 중에 한 44% 정도는 투자 유치를 했더라고요. 근데 네, 일부러 후속 투자를 안 받는 기업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한다면 되게 높은 수치가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44%라는 수치까지는 저는 질문 드리면서 기대를 네. 못했는데 네. 상당히 높은 수치로 투자를 또 받고 있고요. 실제로 데이터로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그 과정 자체가 졸업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공신력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만큼 과정 자체에서 배우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를 거쳐서 가신 분들이 과연 뭘 하고 계실지도 저는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실제로 창업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네. 뭐 꼭 창업이 아니더라도 어딘가에 취업을 또 네. 해서 열심히 능력을 발휘하신 분도 많을 것 같고요. 어때요? 네,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을 졸업하신 분들을 저희가 알럼나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올해 초에 알럼나이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알럼나이? 네, 알럼나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알럼나이는 뭐 동문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알럼나이 분들을 네. 조사해 보니까 결과가 네. 어땠어요? 한 70% 정도가 현재까지 창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신 걸로 나타났고요. 네. 저희 대회에 출전하셨을 때 그 아이템 그대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팀은 그대로인데 사업 아이템만 바꿔서 네, 유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땐 저희 대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기업가 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창업 DNA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계속해서 창업을 재미삼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진정성 있게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즐겁게 네. 계속해서 네. 창업 그 계에 네. 있으시고 버티시고 네. 또 네.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하는 분들이 70% 비율이면 상당히 네. 높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정주영 창업 경진대회 이런 대회라면 정말 참여하고 싶은 청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네. 규모가 될까요? 뭐 경쟁률이라든지. 네. 너무 많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많은. 네, 지원해 주시고 계시고요. 네. 올해 9회 대회 운영 중인데 올해 대회는 벌써 한 1,200명 정도가 지원해 주실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20, 30대이시긴 한데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만 39세 이하만 지원 가능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나이 제한을 없앴고 네, 그렇게 뭐 마음만 청년이라면 네,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였고요. 네. 그렇게 얼마 전에 모집이 끝났는데 모집 결과를 보니까 한 20, 30대가 한 70% 정도 됐고 네, 40대 이상 분들도 한 30% 정도를 차지하면서 네, 정말 전 연령대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계신 걸로 아마 확인되었습니다. 요즘은 진짜 마음은 청년인 분들이 네.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런 분들에게도 네. 기회를 이렇게 활짝 열어주시는 건 정말 좋은 네. 일이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실제로 20, 30대가 70%고 나머지 분들은 또 좀 더 네. 높은 연령대에서도 네. 많았군요. 네, 오, 네.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 하시고 정주영 창업 경진대에 관심 있어지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뭐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벌써 네. 9회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매니저님, 대표님 두 분 다 그런 분들에게 뭐 조언도 좋고 응원도 좋고 말씀해 주시면 좀 힘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매니저님.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다 검토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 너무 멋진 분들이 많다라는 것 하나와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도전 정신과 진정성에 감동을 받으면서 심사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올해 대회 슬로건이 창업의 근본은 낙관적인 사고와 진정성이다라는 것인데요. 네, 저희 내부에서 생각하는 낙관적인 사고는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걸 알지만 결국에 극복해내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하시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것도 많으실 텐데 그때마다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응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재단이 될 거니까 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낙관적인 사고와 진정성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떠세요? 응원의 말씀. 네.
정주영 창업경진대회는 평가를 위한 대회라기보다는 팀들의 성장을 위한 대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팀들이 참가하게 되면 단순히 아이템이 있다와 이 아이템을 살 사람이 있다가 다른 문제인데 이 대회에서는 그거를 정말 잘 발굴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한 명이라도 만족시키고 싶은 그런 아이템을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거나 자기 팀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문을 좀 두드려 보시고 도전을 해보시면 어떤 일이든 생기지 않을까요? 낙관적인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자리 한라인 오늘은요 공익재단이죠. 아산나눔재단 그 안에서도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매니저님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죠. 낙관적인 태도, 사고, 그리고 자신감, 진정성 이런 것만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이디어 가지고 얼마든지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동원 대표님도 앞으로 사업 계속해서 잘 되시길, 발전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천석우 매니저님, 서동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 한라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아산나눔재단의 기업가정신 렛츠고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학부모, 교사, 교육 관계자들이 기업가 정신의 개념을 이해하고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기업가 정신 렛츠고! 매월 2회 3시간씩 아산나눔재단 사옥에서 정기적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을 만날 수 있는데요. 다채로운 콘텐츠, 기업가적 태도하면 기업가 정신 교구 및 툴킷 활용, 게이미피케이션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체험 중심 교육, 체험형 워크숍을 통해 기업가 정신 교육의 다양한 방법론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6월의 기업가 정신 렛츠고 프로그램 좀 더 소개해 드릴게요. 2020년 6월 10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 언제나 어디서나 기업가 정신 교육 주제로 조대범 안산공업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직접 실행해온 청소년 기업가 정신 교육 방법론과 공감 교육, 창업 동아리 운영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장소는 아산나눔재단 지하 2층 아산홀에서 진행하고요.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메일 또는 02-575-521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기업가 정신 교육을 만나고 싶다면 지금 기업가 정신 렛츠고와 함께하세요.